이제 선거까지 3일 남았습니다.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무엇일지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유권자들은 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을 좀 집중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이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변하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변수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변수는 막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어떤 총선이나 대선도 선거 막판 됐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가장 큰 변수가 막말 또는 굉장히 극언 또는 혐오 스피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다시피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부망천이라는 그 사자 내 한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표를 갉아먹었고요. 또 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민주당 쪽 계열 정당은 노인 폄하 발언 이 여진이 사실 당시보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지역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검색량으로나 혹은 언론 보도의 어떤 양으로나 봤을 때 민주당의 각종 그런 어떤 편법들 또는 불법 대출이니 또는 망언이니 극언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그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독자들이나 유권자들이 그 기사들의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판단이 저는 이번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발언, 막말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죠. 예, 이화여자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준혁 후보가 얘기하는 여성 혐오, 성평등에 있어 역사적 후퇴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덴티티고 본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마치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네,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막말 논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요. 4월 9일까지 계속해서 달리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도 이를 일축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김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본인 뭐 SNS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그렇게 했던 말들이 굉장히 이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문제적 발언이 상당수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뭐 정식으로 그다음에 그 뭐 피해자와 아니면은 관계자 뭐 이런 분들께 이제 사죄를 했거든요. 뭐 그 사죄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도 사과 권고를 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 뭐 아쉽게도 계속 이제 뭐 과거 했던 이야기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좀 나오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조금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선거가 뭐 사전투표까지 끝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좀 저는 이렇게 좀 보이고 김진혁 후보가 굉장히 뭐 낮은 자세로 계속 이제 선거에 좀 임해서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계속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그 본인 개별적인 후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기당 교수님.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김 후보에 대한 막말 논란 이게 전체 판세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의 이 이제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냥 가고 있다. 뭐 뭔가 다른 이유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김준혁 후보의 당락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오히려 지역구 내에서는 김준혁 후보가 실제로 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낙선한다든지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상대 후보 역시 뭔가 이 발언으로 인한 구설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대 후보가 뭐 이수정 후보긴 합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상쇄된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막판에 수도권의 지금 초박빙 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박빙 지역에 이른바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게 비록 한석 그 해당 지역구에서는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도 초박빙 지역에서 당락이 네.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전체 판석에서는 불리한 여력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도층 플러스 샤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 네. 이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여파를 미치고 네.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김준영 후보가 이미 다 사전투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소위 이른바 후보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예. 결국은 이 비는 맞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최대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의 막판까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어정쩡한 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투표 3일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 뭐 후보 사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있기는 그럴 어렵겠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른 화제로 좀 전환해서요. 우리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 이것도 짧게 한번 짚어보죠. 네네. 금감원에서 즉각 조사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중간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지금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검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사실과 다른 지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굉장히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 뱅크런 위원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까지 사설로 뭐를 지적했냐면 지금 새마을금고를 행안부가 관할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금감원이 관할을 해야 된다. 당장 네. 법을 바꾸거나 하라.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할이에요. 워낙에 협동조합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실 대출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 2월 25일이요. 2월 네. 25일에 그 새마을금고를 지금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그다음에 금감원과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MOU를 맺었어요. 이거 다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관할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난 그리고 네. 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고 칩시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마을금고가 나한테 직접 직접이란 표현 안 했지만 먼저 권유했다. 그래서 그냥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양문석 후보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주체인데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주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예. 당연히 검증기관이 제대로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그저 빨리 어떤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내지는 예. 그 회피 전략에 불과하지 법적으로도 예.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공식 기관이 발표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 건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금감원이 나선 거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의혹 제기가 된 마당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서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적 주셨는데 여전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평론가님이 이야기한 게 맞는데요. 뭐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이 사건을 두고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언론에 거의 브리핑을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조사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 거는 이거는 관권 선거 아니면 총선 개입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 충분히 지적의 취지는 원장이 나서면 안 된다. 그 그런 거죠. 지적이었다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대로 기관에서 조사하고 결과 발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금감 원장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는 이거는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 워낙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 기관의 수장이 나서서 브리핑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뭐 일부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냥 이제 뭐 금감원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차측근 뭐 이렇게 예제 검사 시절에 차측근 검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인 그런 그렇죠. 원장이 네. 나서서 발표를 하니까 그게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양문석 후보의 대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밝혔잖아요. 비슷한 대출들이 지금 수건 발견이 됐다. 지금 양 후보가 이게 밝혀진 이후에 수성 새마을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그 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내 대출 좀 찾아가겠다. 뱅크런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작년에 이미 부동산 PF 때문에 위험한 상태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부가 그때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새마을금고 다 우리가 정부가 보증하겠다라고 나서서 간신히 지금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마을금고가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작년의 사태가 다시 발발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면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양문석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가 빨리 나서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뱅크는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걸 갖고 양문석 후보의 정치 개입 운운한다는 건 그거야말로 정말 물타기입니다. 예. 다른 지역구도 지금 짚어볼 게 많으니까요. 짧게 이 부분 하나 더 여쭙고 넘어가 보죠. 양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김용 부대변인 네. 집을 내놓은 가격이 이제 39억 원이다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해당 단지의 실거래 최고가보다 수억 원이 더 높은 가격에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긴급히 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긴급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좀 다른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이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전형적인 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양문석 후보가 뭐 선거운동 때문에 시세를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선거운동할 때 반드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직 뭐 양 후보는 본인이 직접 그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세 자체가 이렇게 나왔는 것 자체는 팔 의지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글쎄요, 양문석 후보가 시세보다 더 어찌 보면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놨다? 저는 뭐 본인이 조기에 처분하고 지역구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워딩에 비하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양문석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좀 전에 유세 현장에서 보여줬지만 저렇게 지금 뭐 적방하장식으로 상대 당의 어떤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본인이 처신해야 될 부분에서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이라든가 편법대출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죠. 그러나 금감원이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금감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선거 개입한 듯한 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오히려 이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장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바로 부산 수영구입니다. 여기 원래 보수 정당의 텃밭인데요. 지금 3자 구도가 되면서 이번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뭐 언제든 본투표 전날이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결단만 해서 지지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무슨 조사든 저한테 100% 불리한 거 다 괜찮다니까요. 무슨 조사든 해서 가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밀려나 있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보수 정당이 계속 가져왔던 지역구입니다. 수영구요. 이정근 평론가님. 네. 지금 3자 구도인데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어떤 분들이 대결하고 있는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유동철 후보 그리고 정현우 후보가 30%대를 기록하고 있고 장해찬 후보가 18%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는 달라요. 장해찬 후보가 조금 더 숫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저 숫자보다는요. 근데 저렇게 이제 3자 구도가 되면 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건데 대단히 높아지죠. 결국 이렇게 한석을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내주게 될까요? 자, 부산의 수영은 한석이 아닙니다. 한 10석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동부와 서부가 다릅니다. 부산 서부는 그래도 이제 사상이라든지 뭐 북구라든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설적인 어떤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보다 더 유리하고 이 동부는 수영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 연제라든지 이쪽은 사실상 텃밭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수영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라는 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자 구도가 간다. 사실 이 3자 구도로 인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석 더 가져간다. 이 부산 동구를 무너뜨렸다. 아마 저는 이 헤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수영을 뺏기면 크게 정말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부산의 동부를 무너뜨리다. 함락시키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자 구도가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특히 장해찬 후보에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정치적 미래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우리 김용희 부대표님한테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주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장해찬 후보가 3등을 하고 패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장 후보가 2등을 하고 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등을 해서 의석을 이제 거머쥘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마다 장 후보가 맞이할 정치적 운명이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완주했는데 국힘이 자리를 잃었다. 이랬을 때 이제 장 후보는 사실 젊은 정치인인데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장해찬 후보의 본인 심정을 어떻게 저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말로 인해서 뒤집어졌는데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이 잣대가 적용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심정을 저희가 억울함을 도저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민주당의 네, 맞습니다. 뭔가 구설수에 오른 후보들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후보들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부산 수영구는 단순한 한석이 아닙니다. 여기가 뺏기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책임의 소재를 오롯이 본인이 다져야 되고 부산 선거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될 부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결과를 온당히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장해찬 후보가 조금 더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